안녕하세요. BDS 덴탈 클래스의 김민지입니다. 예전보다 치과 치료가 덜 아프고 덜 무섭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해졌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럼에도 여전히 무섭다, 아프다 등 치과 공포증으로 치아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확 달라진 치과 치료에 대해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디지털 스마일 치과의 박찬익, 오민석 원장님입니다. 두 분과 함께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 잠시 뒤 나눠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미소를 디자인하는 디지털 스마일 치과의 보철과 전문의 박찬익입니다. 구강외과 전문의 오민석입니다. 네, 대전의 디지털 스마일 치과, 어떤 치과인가요? 저희 디지털 스마일 치과는 디지털 기술과 전문성 있는 수술을 바탕으로 자연 치아를 최우선으로 지키고 믿을 수 있는 진료로 환자의 행복한 미소를 완성하는 병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환자의 평생 건강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관리와 맞춤 케어를 실천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 비전을 통해 우리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스마일 치과가 추구하는 특별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좀 짧게 듣기만 했는데도 병원 소개가 좀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해 주시죠. 디지털 스마일 치과는 단순히 아픈 치아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얼굴과 가장 잘 어울리는 진짜 미소를 찾아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구강외과, 보철과, 보전과 전문의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진하는 통합 진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환자분들이 한 곳에서 치료를 체계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병원 이름에 디지털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만큼 좀 기술적인 부분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치료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3D 스캐닝부터 디지털 설계, 그리고 정밀한 밀링 시스템을 통한 보철 제작까지 모든 과정이 데이터로 네트워크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덕분에 환자분들은 본인의 치료 과정을 시각적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더 빠르고 정확한 진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병원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디지털 스마일 치과의 핵심 가치는 4가지입니다. 디지털 혁신, 자연치아 존중, 그리고 전문성과 신뢰, 새로운 미소 창조입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구강 건강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동반다가 저했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네, 박찬익 원장님, 안면 스캐너 장비를 도입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환자가 이 장비를 통해서 어떤 효과와 또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줄로 요약하면 내 얼굴에 맞는 치아 배열을 안면 스캐너의 도움으로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얼굴 주도형 보철물 제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얼굴 주도형 보철 제작. 환자 얼굴에 맞춰서 보철물이 제작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과거에는 입안의 치아 모양만 번떠서 보철물을 만들다 보니 치료 후 치아는 이쁜데 얼굴 전체와는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신의 얼굴 주도형 보철물 제작은 안면 스캐너를 이용해 환자의 3차원 얼굴과 구강 데이터를 결합해 입술 라인이나 인상까지 고려한 맞춤형 치아를 만들 수 있는 최신의 방식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사용이 되나요? 크게 3가지 데이터가 겹쳐집니다. 입안을 찍는 구강 스캐너, 얼굴 전체를 3D로 담는 안면 스캐너, 그리고 뼈 상태를 보는 CT입니다. 이 데이터를 합치면 컴퓨터 안에 환자의 가상 얼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가 웃을 때 치아가 얼마나 보이는지, 얼굴 중심선과 맞는지 등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나요? 무엇보다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본을 뜨는 불편함도 사라지고 3D 프린팅과 밀링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작 과정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또한 데이터가 저장되므로 보철물이 파손되더라도 쉽게 재제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환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미소를 찾아주는 치과가 바로 디지털 스마일 치과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임플란트 치료에서도 디지털 스마일 치과는 어려운 케이스들을 잘 해결하신다고 들었어요. 임플란트 수술을 했다가 실패해서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디지털 스마일 치과는 이러한 케이스에서도 완벽한 좋은 치료를 제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케이스들을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환자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첫 번째 환자는 제가 2014년도에 초진을 받던 환자분이셨고요. 47세 여환이었고 치과 공포증이 너무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5년이 넘도록 치과 진료를 받지 않으셨고 이가 너무 흔들렸고 식사 도중에 집에서 어금니가 빠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제 공포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해보고자 이제 개인 치과와 대학병원을 방문했었고요. 두 군데 다 임플란트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틀니를 해라라고 조언을 받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한테 내원을 했었던 환자였습니다. 초진 보면 파노라마는 보시는 것처럼 치조골의 흡수가 매우 심한 상태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고 이렇게 신경관 근처까지 해서 잇몸뼈가 소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아 개수는 많지만 전반적으로 골흡수가 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치아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철과 상의를 해서 처음에 계획은 하악 전치부 일부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치아는 모두 다 발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자, 전체적으로 발치를 먼저 진행을 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발치한 이후에는 임시 의치를 제작을 해서 환자의 수직 고경과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발치하고 나서 2달 되는 시점에 상악동 골이식 수술과 하악의 수직골 이식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해서 뼈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쳤고요. 8개월 정도 골화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뼈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했고 수술하고 나서 3개월 되는 시점에 임플란트 2차 수술 그리고 나서 최종 보철까지 이렇게 이제 고정식으로 마무리를 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초진 내원했을 때 발치 직후 보시는 것처럼 구강내 사진이고요. 최종 보철 연결됐을 때 이런 식으로 고정식으로 이제 완료를 했었습니다. 4년 정도 체크업 했었을 때 유지 상태 좋았고요. 상하악에 최종 보철이 들어간 교환면 사진입니다. 예. 심미적이고 교합적으로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월 체크업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90개월 뼈 이식 부위를 체크업을 해본 거고요. 이런 형태로 골화가 유지되고 있었고 초진 내원했을 때 골 이식 직후에 이런 상태였었는데 매우 좋은 상태로 7, 8년 이상 경과에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소개할 케이스는 어떤 환자인가요? 저한테 치료를 쭉 받고 있었던 환자였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수가가 좀 낮은 다른 개인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저한테 정기 체크업을 하러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번대 구치부 쪽은 제가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분이 저 상태에서 최종 보철을 딱 끝내고 1년 정기 체크업을 하는데 34번과 35번을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내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여쭤봤더니 출장을 간 김에 그냥 주변에 있는 회사 근처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 뭐 치아 빼고 바로 임플란트 수술하고 뭐 2달 만에 완성을 했었다 해서 관리 잘 하시고 정기 체크 쭉 받으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저게 수술한 지 이제 한 8개월 되는 시점이었고요. 요게 이제 한 1년 반 정도 지난 시점에 환자분이 임플란트가 빠졌다고 저한테 다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지 2년 반 되는 시점에서 임플란트가 탈락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수술 8개월, 그 다음에 수술 1년, 수술 한 2년 되는 시점에서 이제 임플란트 자체가 빠진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께서는 수술을 했던 개인 치과 원장님께 찾아갔었는데 그 원장님께서는 나는 수술 자체를 크게 문제없이 잘 해놨다. 대신에 환자분께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임플란트 2개가 잇몸뼈 흡수가 심하게 일어났다. 그랬더니 환자분은 또 이의를 제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임플란트는 11년 전에 제가 수술한 거거든요. 그런데 11년 전에 수술한 임플란트는 그대로인데 왜 2년 전에 수술한 임플란트가 먼저 문제가 생기느냐. 정기적으로 임플란트도 관리도 받고 있고 스케일링도 6개월에 한 번씩 유지하고 있고 치간시설도 매일 쓴다. 그쪽 원장님께서는 재수술은 어려워서 못하니 그 뒤에 임플란트를 수술했던 원래 원장님께 찾아가라라고 저한테 이제 오셨던 분이었죠. 화가 나죠. 예, 이런 상태로 오시면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문을 하셨을 때 34번과 35번 위치에 먼저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한 9개월 정도 기다려가지고 완벽하게 골화가 된 거를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 소실부를 저렇게 완벽하게 수직적으로 만들어낸 이후에 그런 다음에 해당 위치에 임플란트 재수술을 진행을 했었죠. 이렇게. 예, 그래서 임플란트 탈락한 부분을 뼈 이식을 해서
다시 재수술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사실 요즘에 오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임플란트가 탈락이 돼서 재수술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환자분이 고생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쓸 수 있게 이제 재수술을 성공시키는 게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케이스는 상악동 거상술 네네. 케이스라고요. 네네. 이분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당시에도 잇몸뼈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골 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으셨고, 초진 파노라마에서 20번대를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식립이 돼 있고 25번 쪽에 잇몸 치조골 흡수가 이게 심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치아 먼저 발치를 진행을 했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하고자 했으나 사실은 잔존뼈의 양이 4, 5mm 정도로 되게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식립이 돼 있던 임플란트 쪽에도 골 지지가 조금 약하다고 보여서 이쪽 부위를 상악동 골 이식을 해서 확실하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 지지를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완벽하게 상악동 거상술을 해서 뼈가 다 굳은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던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도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또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이런 임플란트 재수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저렴한 비용이나 무절개, 당일 완성 같은 광고 문구가 흔해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치아는 평생 건강과 아름다운 미소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치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구에만 혹해서 정확한 진단 없이 뼈가 부족한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결국은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잇몸뼈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뼈이식과 같은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는 정석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사실 우리 말에도 싼 게 비지떡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마 치과에서도 해당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수술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치아가 거의 없거나 빠진 분들을 위한 완전 구강 회복 치료, 전악 임플란트와 디지털 보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구강 회복 치료 방법에는 크게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2개에서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 틀니를 끼우는 임플란트 오버덴처로 비용이 합리적이며 관리가 편합니다.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보철이라고 오는 4개에서 6개의 임플란트에 전체 치아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케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자연 치아와 가장 유사하게 고정성 임플란트로 하는 건데요. 씹는 힘이 좋고 뼈 이식이 많이 필요해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이때 위턱과 아래턱의 이 치료 전략이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턱은 신미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잇몸이 많이 보인다면 뼈를 다듬거나 잇몸을 재현하는 하이브리드 타입이 유리하고요. 반면 아래턱은 뼈가 단단하지만 턱에 뒤틀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임플란트 개수와 위치 배분을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네, 이 심리치료 과정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심리치료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상 환자를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기술은 환자의 얼굴 스캔, 구강 스캔, 그리고 CT 영상 같은 모든 정보를 하나로 합쳐서 가상 환자를 만들어서 환자의 치아의 비율, 교합 평면, 수직 고경 같은 중요한 기준점을 3D로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스마일 디자인을 통해 환자의 얼굴에 맞춰 가장 예쁜 미소를 시뮬레이션하고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 디지털 디자인된 치아 이미지를 환자의 실제 얼굴 이미지에 겹쳐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이 치료 결과를 직접 눈으로 미리 보고 결정을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네, 정확한 치료를 위해서 가상 교합기라는 것도 있다던데. 임플란트 보철물은 씹는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환자의 턱 움직임과 교합을 정확하게 재현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가상 교합기입니다. 가상 교합기 조절 단계에서는 CAD 소프트웨어에서 턱의 움직임과 교합 접촉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과두 경사도나 측방 운동 같은 교합기 각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의 적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 교합기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 치과 의사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상 교합기를 사용함으로써
이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박찬익, 오민석 원장님과 함께 최신 디지털 심미치료와 고난도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많이 해소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지털 스마일 치과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께서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조금 더 나한테 편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치료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의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실력이 최고인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고 환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 디지털 스마일 치과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스마일 치과의 박찬익, 오민석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